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럽 강지훈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듭니다. 우선은 이제 바이든 후보가 미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이 국내에서의 경기 민감 가치주 중심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예전에 이제 피해주다라고 했던 그런 업종군들이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든다. 시장에서 이 흐름이 사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기존에 강세를 띠던 주도주들이 강세를 띠더란 시장에서 상승 자체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는다. 그 외적인 새로운 업종군들이 중심에 쓴다는 부분은 지수 자체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앞으로에 대한 기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전일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는 이제 236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1.29%. 그러니까 시장에서 장중에는 뭐 2373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가장 어려운 구간에 현재 진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은 10조.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연휴를 앞두고 거래대금이 감소했던 부분보다는 소폭 증가가 나왔다 되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역시 2,500억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강세가 좀 더 두드러졌다 됩니다. 그다음 선물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1.27% 상승해서 313.9포인트 마감이 되었는데 이번 주 옵션 만기를 앞두고 가장 어려운 자리대가 315에서 317.5포인트가 되는데 그 라인대를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 외인들이 앞전에 선물 쪽에서 매도가 많았던 만큼 선물에 대한 매수를 들어왔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누적 매도는 7,300개 정도로 축소되었고 외인들이 선물 쪽에서 많았던 포지션을 일부 청산하는 과정이 결국 베이시스의 강세로 연결이 되었다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 시장 역시 상승을 강하게 나타났다 되죠. 그래서 장 초반에는 오히려 코스닥은 장중 마이너스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되긴 하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동조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반면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역전된 모습을 보여준다가 되죠. 그래서 추석 연휴 전에는 오히려 거래소보다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좀 더 높았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좀 더 거래대금이 많았다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외인들이 소폭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소폭 매수를 했다 됩니다. 자, 중국 시장은 뭐 이번 주 8일까지 휴장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증시인데 어제 장중에 미 선물 지수가 0.5에서 0.6% 정도 강세를 선반영했다가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증시가 1.68%에서 2.3%라는 상승이 나타났다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에 하락부를 다 메웠다 되고 S&P라든지 다우지수는 오히려 그보다 더 상승을 강하게 했다가 됩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퇴원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불확실성을 제거를 했다가 되죠. 그러니까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가 여러 가지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가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다. 결국 선거가 무난히 치러진다가 되게 되면 현재 시장에서의 전망이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 쪽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부양체 합의 이 부분 역시도 진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뿐만 아니라 미 민주당이 상원을 이제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이 부분은 바이든 같은 경우는 정책 자체가 대규모의 재정 정책을 핀다 쪽인데 현재는 민주당이 하원을 이미 과반 이상 차지한 상태이고 상원까지도 민주당이 차지를 하게 된다면 재정 정책을 피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빠른 속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이 미 증시에서의 경기 관련이라는 쪽도 강세로 연결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가 뭐 헬스케어라든지 금융, 자동차 부품, 반도체, 원유 서비스, 산업재, 철강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근데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27.96 소폭 상승을 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가 상당히 큰 폭의 급등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유가 같은 경우가 하락이 컸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대규모의 재정 정책을 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다 보니까 유가가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됩니다. 그다음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이제 2.21%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부분에 따른 추가적인 강세도 있었다가 되긴 하는데 실제로 국내 증시보다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고요. 달러 인덱스는 이제 약세가 다시 이어지면서 93.4불선까지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여기 환율에서 역시 1160원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미증시에서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나스닥 지수부터 가죠. 이제 나스닥 지수를 설명해 드릴 때 시장에서 이 세기형을 돌파를 한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세기형의 돌파라는 것은 추세를 전환시킨다라는 의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상승을 강하게 나타내고 앞전 박스권의 상단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금요일날 이제 한번 빠졌다가 되는데 빠졌던 자리대가 박스권의 중간 마디에서 지지가 됐던 케이스였죠. 그러고 나서 어제 다시금 강세를 띠면서 이제 상단 자리대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면 1850에서 11300이라는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지 테스트 정도가 필요하다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마디가 박스권 마디 폭이 열린다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P도 보도록 하죠. S&P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박스권의 하단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다 드는데 S&P 같은 경우는 앞전의 하락이 N자형 하락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강세, 지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가 역회된 숄더 패턴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S&P 같은 경우도 직전에 3,400이라는 자리대가 올해 연중 고가였던 자리였습니다. 그 라인대를 넘어갔다가 되기 때문에 지지 테스트 이후 추가적인 상승 역시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입니다.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박스권의 중간 마디까지 올라가서 지지를 받았다가 연휴까지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봤을 때는 국내 증시가 박스권의 중간 마디를 할 수 있는 2360에서 80 사이 여기까지가 올라가야지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강세가 2%대 나타난다 되면서 앞전에 고가였었던 67선 근처까지 왔다가 됩니다. 그래서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 직각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단 자리를 이번에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가 전체 이 박스권 마디폭만큼이 하나가 더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국내 증시가 상승 쪽에 무게 폭이 상당히 크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전일 시장을 보게 되면 지수는 이제 1.2% 정도 거래소랑 코스닥이나 비슷했다가 되죠. 그러니까 중형 쪽에서가 좀 더 강세되었고 자동차 같은 경우가 뭐 시장에서 하반기 들어서는 거의 중심에 서 있다. 근데 워낙에 자주 얘기해서 자동차는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철강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됩니다.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실적으로 볼 때는 3분기가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분기 바닥 이후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까지를 보게 되면 철강이 실적 회복세가 굉장히 높게 전망이 된다가 됩니다. 거기다가 바이든이 당선이 될 경우 시장에서 앞전에 자유무역주의를 이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할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봤었던 업종이 철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피해주가 이제는 바이든이 당선이 될 경우 수혜주 이렇게 바뀌는 케이스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철강 업종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되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화학 쪽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순수화학 이런 쪽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고요. 역시 이쪽도 약간은 피해주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해운 쪽에서 해운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되죠. 그래서 해운주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최근 들어서 BDI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은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향후 철강석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한다. 그 부분이 물동량의 증가 이렇게 연결되긴 했는데 실제로 BDI 지수보다 먼저 움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데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벙커 CU를 사용하는 선박들 같은 경우가 입항이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NG선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제 벙커 CU를 사용하는 선박이 입항을 잘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임이 올라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다 되겠죠. 그리고 자유무역주의를 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 글로벌 물동량이 증가를 한다라는 기대치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경기 민간 관련된 이제 자동차라든지 철강, 화학, 그 다음에 뭐 항공해운이라든지 이런 산업재 전반적으로 상당히 강해가 되죠. 반면에 이제 시장에서 서비스, 인터넷이라든지 게임, 그리고 제약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다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제 9월달과 10월달은 경기 민감 가축에 대해서 비중을 키워야 된다라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앞으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때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실적 시즌에 맞춰서 실적이 바닥치고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미 대선에 따라서 바이든이 승리할 확률이 높아질 경우 가치주가 전반적인 강세에 뛴다, 이런 관점인데 현재는 그 흐름이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외적인 쪽은 약간은 상승이 좀 제한적이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강 업종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철강 업종지수가 사실 딱 2018년도, 17년도인데 이때가 이제 철강 업종지수가 어느 정도 강세에 뛰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왜 강세를 띄었냐면 중국에서의 공급 물량 자체가 어느 정도 제한되는 구간에 들어왔다 되는 시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철강 업종 같은 경우가 꾸준하게 어느 정도는 박스권의 상단까지 움직였던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고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유럽에서도 결국은 철강이나 이런 쪽에 대한 쿼터제를 시행을 하게 되고, 국내 역시도 쿼터제로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 결국 철강 업종의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과정을 만들었다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박스권의 마디 하나가 올해 떨어졌었다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다가 어제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면 철강 같은 경우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밸류로 따질 때 자산 가치로는 엄청나게 싸다가 돼 있지만 올라갈 모멘텀이 과연 무엇이냐,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은 실제로는 내년 1월달 이후에 발표가 된 것도 있지만 3분기 실적을 가지고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되는데, 그러면 철강 같은 경우가 3분기, 전통적으로 4분기부터 성수기인데 3분기가 바닥이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업종별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쪽이 어디냐, 이 컨센서스를 좀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내년 되면은 국내 자체라든지 글로벌 시장이 코로나로부터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이런 관점인데, 그래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다들 올해 대비해서 실적 자체는 크게 증가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철강 같은 경우가 약 60% 정도 증가가 한다고 있죠. 그래서 철강, 유통, 자동차, IT, 하드웨어, 2차 전지 이런 쪽이 지수의 실적 전망치보다 더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데, 결국 철강이라는 업종이 올해 시장에서 3분기 바닥을 찍고 나면은 내년부터는 실적 회복이 굉장히 가파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철강업종의 강세로 나온 건데, 지금 현재는 우선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박스권의 앞전 하단 자리가 되는데 이 라인대까지가 우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업종 지수로 볼 때가 약 20% 정도 상승폭이 열려 있기 때문에 철강 업종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든 정책도 한번 보도록 하죠. 앞전에도 해드렸지만 바이든의 정책 자체는 뭐냐면 온건한 자유무역주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이 국내를 비롯한 신흥국에는 상당히 우호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 MSCI 코리아 인덱스라든지 이런 쪽이 미 증시보다 더 강한 흐름이 여기가 나타난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했었던 무분별한 관세 정책을 비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움직이는 시기에는 보호무역주의를 워낙에 강하게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피해가 국내에서는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었다는데, 이 부분이 바뀐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어제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의 강세가 두드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하게 했던 부분이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관세를 매겼던 부분이다. 이 부분을 반대한다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 바이든 후보가 대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부분이 수혜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은 이제 외인들 같은 경우 CJ를 많이 샀고 LG화학, 현대차, 카카오, 포스코, KB금융, 기아차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왔다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CJ 같은 경우 수출이 잘 나온다. 9월달 수출해서 자동차, 반도체, 그 다음에가 이제 의료기기인데 CJ 같은 이제 진단 키트가 상당히 많이 수출이 되었다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인터넷과 철강 이렇게 들어왔다 되죠. 반대로 매도가 나왔다 된 쪽은 이제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선 상승 탄력이 제한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은 여전히 매도세가 좀 이어진다 되고 그다음에 NC소프트 역시 매도가 나온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기관에서 수급인데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현대차, 기아차가 한만도 그리고 뭐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동일했고요. 철강에서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동일했습니다. 그다음에 은행주들에 대해서 매수가 강해진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가 배당 투자로서 들어가는 적기가 보통은 10월 말 정도가 제일 좋다고 보고 있는데 좀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은행주 역시 강한 매수가 들어왔다 됩니다. 그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SK바이오파 이제 보유 매수가 풀린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역시 최근 들어서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떴던 부분이 아직까지는 85,000원이라는 박스권 상단 자리를 앞두고 매물 소화를 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라든지 뭐 비슷한다. 아직까지는 언택트 쪽에서 매도가 좀 더 이어진다 되죠. 자, 특징 좀 보도록 하죠. 현대제철인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9%대 상승을 했다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철강 업종이 내년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이 올해 대비해서 60% 이상으로 가장 영업이익 회복이 강한 업종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현대제철이 어저께 9% 정도 상승해가지고 자산 가치가 현재는 0.22배 정도 올라왔다 됩니다. 그러면 현대제철의 실적 전망을 보게 되면 실적이 3분기 실적도 약 200억에서 300억 정도로 상당히 비관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그래서 철강 업종이 전통적으로는 4분기가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 전망이 약 1,730억 정도로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인 보호 정책을 피기 전에는 영업이익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조 정도 나타나던 회사가 지금은 1,700억까지 떨어진다가 되는 거고요. 내년부터가 회복이 되면서 내년이 약 8,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난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영업이익 1조 정도 나타났대. 자산 가치가 그때 0.4배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그러면 영업이익이 회복이 된다면은 최소 자산 가치 0.4배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주가가 0.2배니까 실제로 0.4배 정도 올라가려면 약 90% 이상의 상승을 뽑아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추세를 돌파하는 자리 때 들어왔다 됩니다. 그래서 추세를 돌파하고 단기적으로 볼 때는 35,000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길게 볼 때는 최소 밸류를 볼 때는 44,000원, 45,000원 이런 자리대까지가 올라가야지 자산 가치 0.4배 정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저께 건데 제가 삭제를 안 했네요. 대형 지수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지수가 사실 여기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지수 2,400에서 2,450은 또 맞고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을 끌고 가는 쪽이 어디냐? 경기 민감 대형 쪽이 끌고 가는 모습인데 그러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매물이 두꺼운 데가 어디냐? 그 부분 때 대형 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2317에서 2357포인트, 8포인트 이렇게 되는데 이 자리대가 어제 저항으로 인식이 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대가 매물이 마지막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넘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고가에서는 매물이 이제 거의 없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지수로 볼 때는 이제 현재 어제 종가를 기준해서 2% 정도 이 선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는 문제지 넘어간다 되면 위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대 넘어갈 경우는 고가 라인 2,450을 넘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자체가 이제 어제와 그리고 추석 전날 바로 소폭 상승이 나타난다. 이 거래대금의 증가까지 좀 더 이어진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상단 자리에 넘어간 순간 시장에서 새로운 마디로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이 왜 까다롭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 코스닥 100지수입니다. 코스닥 100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역시 마찬가지로 마감된 자리가 본격적인 매물대에 딱 하단자에 돌았는데 이 매물대가 앞전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강한 시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매물이 두껍다 됩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가 돌파를 하려면은 약 5% 정도의 상승폭을 뽑아줘야지 돌파가 가능하다는 건데 문제는 거래 대금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로 가게 되면은 양도세라든지 아직까지 수익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소화하지 못한다가 되면은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래소 대형과 코스닥에서의 대형 이쪽이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데 왜 그러냐면 코스닥 100 지수의 제약바이오가 너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개인들이 신용을 가장 많이 썼던 쪽이기도 하고 실제로 9월달 하락을 가장 크게 나타냈던 그런 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장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닝 시즌에 들어왔다. 그리고 현재 미 대선에서의 정책 이런 부분이 크게 이쪽에는 호재성은 작용되지 못한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율 보도록 하죠. 10월 달 핵심은 똑같습니다. 미 대선과 어닝 시즌. 그래서 대선에서는 바이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상원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의 정책 자체가 똑같죠. 친환경. 그래서 어제 그린뉴딜 관련주도 강세 띈 배경이 있었고 자유무역주의 이 부분이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산업재 강세의 배경이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대규모 재정 정책을 필 것이다. 이 부분이 미 증시에서 최근 들어서 가치주를 중심으로 한 경기 민감이 강세를 띠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에서는 역시 실적이 좋다는 건 거의 변동이 없는 케이스고 그 외로도 실적은 무난하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 내용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내일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 만기일 있고 금요일 날 휴장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부양제 통과 여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이제 2310에서 2380 동일한데 2380짜리가 옵션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2380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매물대 있던 자리가 지수로 환산할 때가 2405포인트 전후가 되는데 그 자리대가 현재는 가장 까다로운데 거기를 넘어간다면 시장에서 전고점 돌파는 어렵지 않다가 될 겁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 중심 가격대에서 위아래 다 열려 있다. 이 관점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경기 관련 중심의 시적 개선 가치주를 사야 된다. 이게 벌써 한 달이 넘게 나왔던 내용인데 대형주가 사실 매매를 많이 안 하셨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대형주는 시장에서 시세 나올 때 쫓아가서 사실 수익을 잘 못 보십니다. 그만큼 원하는 수익이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어느 정도 미리 포지션을 잡고 가야지 그 수익 온전하게 얻을 수 있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쪽도 여전히 상승폭이 많다가 될 겁니다. 반도체 IT, 자동차, 뭐 완성차나 부품 전체, 2차 전진 대형만, 그리고 인터넷도 대형만, 그 다음에 납품과대 대형 가치에서 철강 설명해드렸고요. 조선도 잘 보셔야 됩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벙커 CU를 사용을 금지한다. 그러면서 향후 LNG 선박에 대한 발주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역시도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과 맞물리는 케이스입니다. 그다음 건설 역시 잘 보셔야 되겠죠. 건설에서도 이제 바이든의 외교 정책에서가 예전 이란과의 핵 협상 이 부분을 다시금 돌린다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이 돌린다가 되면은 이란이라든 다른 중동 국가에서의 추가적인 발주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도 같이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설 역시도 잘 보시는 관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뭐 굉장히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번 만기만 잘 넘어가면 다음 주엔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